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458페이지 문제집, 자 2번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여기서부터 볼 차례죠.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296페이지 이하에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설명이 좀 돼 있으니까요. 그거 요약 정리 좀 하시고요. 자, 문제 1번 권리소멸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특약이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권리소멸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이제 등기하면 결과적으로 뭐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등기를 이제 부기 등기로 하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이런 문제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세요. 2번 등기 원인 증서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청서에 작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소멸 약정이 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예요.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신청은 신청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등기가 안 되겠죠. 그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틀렸고요.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교재 459페이지 2번 문제. 자, 권리소멸약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2번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 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권리소멸약정은 약정이고요. 환매특약은 특약입니다. 그럼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도, 환매 등기도 결국은 동시에 주등기하고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소멸의 약정에 관해서는 등기 신청서에 이제 기재를 했고, 별개 신청서요 또 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3번 문제. 자,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면 권리소멸의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해당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는 그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모두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모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세요. 460페이지 해설. 4번 X표 되어 있죠. 해설해 보시면 말소 등기는 모두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문에는 해설해 보시면 등기 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했을 때는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망이나 해산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 자 그랬을 땐 그 사실을 증명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모든 것들이 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에 관해선 그 정도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이라든가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등기에 관계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그리고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여기 이제 주택법, 임대주택법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택법이고 또 임대주택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이제 예를 들면 주택법 같은 경우에 주택을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어떤 이런 금지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약으로 이런 금지 사항을 등기했을 때 그 효력이라든가 또 언제까지 등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교육규제 296페이지 이하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61조 3항 금지사항 부기 등기 말소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주택법상 금지사항이 이제 등기되어 있는데요. 부기로. 요걸 이제 말소하는 거에 대해서 말소 절차에 관한 설명이라는 얘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금지사항 부기 등기 후에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자, 금지사항 부기 등기, 금지사항이 지금 부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전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금지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지금 집행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경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거 매각에서 완납하고 이거 촉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해서 이전 등기를 낙찰자가 이제 해간다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금지사항 부기 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말소 처리하느냐 이 얘기죠. 요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같이 촉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촉탁에 의해서 말소한다.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촉탁에 의해서 말소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61페이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볼까요? 2번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 예정자가 있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에 보존 등기 이후에라도 관할관청이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 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지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금지사항이 있고 요거 부기를 했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보존 등기 할 때 부기 등기로서 금지사항을 등기했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누락됐다. 누락됐다. 자, 그러면 보존 등기 이후에라도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안 요거 승인했던 확인서 입주 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 요딴 거를 제공해서 요런 걸 제공해서 부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다만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에서 이런 거 금지한다 그런 행위가 등기가 돼 있어요. 지금 이미 보존 등기 이후에 금지해야 될 사항이 등기돼 있다. 등기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금지사항을 등기하겠다 이 얘기죠. 원래는 부기해야 되는데 부기하게 되면 이거보다 앞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 등기하고 모순이 되고요. 이 등기는 뭐 말소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금지사항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주등기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거 뒤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금지사항 등기를 아예 못한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죠. 부기 등기론 못해도 주등기론 할 수 있다라는 점. 주등기로 해야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이 질문 이게 상당히 긴데 내용은 이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죠.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그럼 이제 그 사안에 결국은 시한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부기등기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에 이미 금지되는 그 사항이 등기가 돼 있어 버리기 때문에 금지사항 등기가 부기등기로 돼서 이 앞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볼까요? 462페이지 3번 문제. 주택법 61조 3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자, 등록면허세, 부기등기 신청할 때 등기신청 수수료 전부 납부합니다.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4번. 납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63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40조 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설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일 때 하나여 그 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일 때는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세대수하고 관계없이 그랬는데 세대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이면 신청을 못하고요. 30세대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한다. 그냥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무조건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세대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부기등기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설도 같은 취지의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46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 40조 3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료로 납부하지 않는다. 앞에서 봤던 문제 지문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둘 다 납부합니다.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40조 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결국은 저 금지사항 등기라는 게 입주 예정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분양하는 쪽이나 어느 쪽이나 이렇게 공급하는 쪽에서 뭔가 다른 등기나 이런 것들을 즉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 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가압류등기의 촉탁은 수리해야 된다. 부기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가압류등기. 결론적으로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건 촉탁은 수리하는 게 아니라 각하해버린다라는 거. 각하. 그래서 수리가 아니고 각하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지문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 지문은 전부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금지사항 등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가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관련돼서 이제 또 살펴보면서 금지특약, 금지사항 등기라든가 아니면 앞에 이제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특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로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4장 해가지고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앞에까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특약사항들 관련된 등기들 이제 주로 살펴봤고요. 이제 4장 용의권.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 체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점유권 규정 나오고요. 소유권 규정 나오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그죠?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여기서 이제 등기 능력 있는 것들이 이제 등기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되겠죠. 용의권이라고 표현하는 건 예를 들면 임차권 같은 건 우리가 채권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용익물권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용의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법 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 그쵸? 용익물권과 이런 채권 해서 용의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차트에서 요 파트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담보물권 쪽에 가면 이제 뭐 얘기하겠어요? 저당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질권 얘기할 겁니다. 권리질권 얘기해서 얘기를 한다.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용의권. 용의권. 자, 총칙 개념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용의권의 총설 개념에서 이제 한 문제를 본다면, 자, 첫 번째, 466페이지 봅니다. 자, 용의권의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지상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자, 각하할 것이 아니고요. 말소 등기 신청을 받았으면 전부 말소를 해야 된다.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 해설을 한번 같이 보시면 해설 동그라미 5번 X표 돼 있죠? 거기 설례 3-636번. 자, 내용을 보시면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후에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 확정 판결. 요게 나왔다. 그랬을 때 지상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격려됐대요. 토지 한 필지가 있으면 이거 전체 지상권이 등기가 됐대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갑과 을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을의 지분에 대한 지상권 소멸, 지상권 설정 등기 소멸하는 거, 말소를 명하는, 예를 들면 을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지상권 설정된 거 말소하는 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얘기입니다.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승소 확정 판결. 그러면 지상권 말소를 청구하는데 2분의 1에 대한 지상권 말소 청구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전부를 말소하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등기 신청을 받았을 땐 각하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 등기 자체를 전부 말소해버린다. 등기 전부를.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1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처음에 지상권에 관한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용의권 그 관계돼서 그 문제는 이제 그런 걸 묻는 거죠. 원래 일물일권주의 해가지고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 물권이 설정되거나 인정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외로서 우리가 소유권 같은 경우 일부 소유권의 일부 이전 가능하냐? 원래는 안 되죠. 지분을 갖다 이전하는 건 가능하지만
물건 자체를 일부분만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에 반해서 이제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한다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일물일권주의 원칙대로 가는 거고요. 문제는 앞에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일부만의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오히려 담보물권은요. 물건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공유 지분 중에 어떤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의 차이점이죠. 요거를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등기에서는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자, 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봅니다. 첫 번째 문제, 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기간으로 특정해야 된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에 이런 거 있죠. 30년, 15년, 5년 단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지상권 설정도 유효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대신 이제 그런 거는 기간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요, 요거 단기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뭐 이런 견고한 건물, 그렇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집단, 요거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보다 짧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5년보다. 자, 그거 외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15년보다 짧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같은 거는 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더 장기로 길게 하는 것, 심지어는 이론상으로는 영원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존속기간을 갖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30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30년보다 짧게 하면 30년으로 보고, 다만 약정을 안 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존속기간 약정을 안 했다 그러면 30년으로 보고. 아시겠죠?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약정을 안 하고 얼마든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없고, 그래서 틀렸고요. 반드시 확정기간 특정해야 된다. 그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467페이지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지상권에 관한 등기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에 관한 것.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정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존속기간을 그냥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철탑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모르잖아요. 불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등기할 수는 없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존속기간. 불확정 기간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다음 문제. 468페이지. 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 시기는 지상권 설정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신청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앞에 문제에서 계속 뭐였어요? 이거 약정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급 시기 같은 것들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이런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거 자체도 틀렸고요. 신청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다.
결국은 저 내용들은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치료지급에 관계돼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약정한 것들을 대항할 수 있으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등기를 안 했을 때는 오히려 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지상권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네요. 1번.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저 승낙정보,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뭐 인감증명 통해서 이 정보가 있다 그러면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서 통상의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구분지상권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자, 입체적으로요, 지하, 지상도 가능하고요. 자, 구분지상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공중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지상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승낙에 관계된 이거 증명 서류들을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요거 지상권 등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 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토지에 관하여 지료의 약정이 있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 신청서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 1항, 지금은 이제 여기에 있지 않고 이거 토지거래 허가 규정인데요. 허가 제도에 관계된 규정들인데, 이건 이제 부동산 등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새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거기로 이제 그 허가제도 이게 이제 규정들이 옮겨갔습니다. 뭐 이게 이제 판례 지문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옛날 법규 그렇게 있던 걸로 나오는 건데, 자, 그런 허가 대상 토지에 관하여 지료의 약정이 있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료의 약정이 있는 지상권, 이게 뭐예요? 유상계약이에요, 이거 유상.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있는 이 토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거래 유형은요,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든가 또는 지상권 설정, 요 두 가지를 할 때는, 그것도 유료, 유상계약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료 약정 있는 지상권 설정하는 거, 자, 소유권 이전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 계약도 당연히 지료를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유료일 때, 지료 약정 있고 이렇게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거래에서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허가증이 나와야 되고, 그 허가증을 첨부해야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채권자는 동일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는 동일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공동저당, 공동근저당, 공동저당, 이거 공동담보죠? 공동담보. 이때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우리가요, 저당권의 목적, 객체가 되는 건요, 당연히 대개는 이제 소유권을 잡는데,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물건, 권리에 대해서 지금 담보로 설정하겠다, 공동담보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소유권이고 하나는 지상권이다, 이 얘기예요. 이 두 개를 저당권 설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저당권 설정. 그런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가 갑이고 지상권자는 을이다. 이거는 A고,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지상권자는 B다. 이랬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동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동일인이 아니어도 공동담보는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 다음 4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 앞에서 나왔던 거죠. 정할 수는 없고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기간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 옳지 않은 지문. 그래서 1번 지문이 옳고요. 2번, 3번, 4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관이 다음에 제한물권 설정 등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잘못 연결한 것은, 쉽게 문제 내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 논란의 여지 없고 정확하게 문제가 풀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랬을 때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잘못 연결했다. 자, 3번 보시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전세권 자체의 성립 요건, 그러면 이 전세금입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인 전세권.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록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반해서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은 임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보시면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거,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라든가, 자, 무엇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갖다가 설정하는 건지, 이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존속기간이나 이런 건 임의사항이지만 저 목적은 필수적 사항입니다. 존속기간은 임의적 상황이기 때문에 약정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존속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느냐, 이 목적에 따라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 자,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전부에 대한 지상권이냐 아니면 일부에 대한, 이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영역물권 같은 경우에 하나의 물건 일부에 지상권 설정하는 거, 이 범위도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 한번 보시면, 자, 근저당이 아니고 저당권이네요. 채권액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당연히 기록이 돼야 되고요. 4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 가면 이것도 지상권처럼 그 목적, 이게 중요하고요. 그 범위, 이게 중요하고, 요역지가 어디냐 라는 이런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필수적 사항 해설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해요. 뭐 굉장히 뭐 복잡한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꼭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70페이지.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번 가보시면요. 존속기간을 민법 280조 1항 각호의 최단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재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고 최단기간보다 30년, 15년, 5년 이거보다 단축한 기간, 이거보다 짧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각하하는 게 아니고 각각 그 목적에 따라, 지상권 설정의 목적에 따라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수리합니다. 그래서 수리한다라는 거. 단축기간을 기재한 경우엔 등기 신청을 각하는 게 아니고 수리합니다. 수리하는 대신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근데 최단기간이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인데 이 당사자가 20년 약속을 했어. 약정. 등기 신청서에 20년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각하하는 게 아니고 신청서에 있는 기재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기록해주는데 20년이면 30년보다 짧죠. 결국 이거 나중에 보면 30년짜리로 보게 된다라는 것.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2번.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아니다면, 지상권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해설에 한번 보세요.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기부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쵸?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 즉 건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상권이 있다, 저 건물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등기돼 있다 해서 전부 다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도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 지상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지상권. 자, 이제 토지 소유를, 토지 사용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위에서 토지를 내려갔을 때 한 필지 있으면요,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쓴다,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고, 주로 구분지상권 그럼 우리가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요, 단면, 토지의 단면, 여기가 이제 공중, 지하, 이거 지표,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토지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 중간 이렇게 이거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한도까지 이렇게 가죠. 이렇게 했을 때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 여러분들 그 저기 전선줄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건물들이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 전선줄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죠. 요만큼을 이제 구분지상권 얻어가지고 쓰는 거야. 전력공사나 이런 데서. 그런 때 이제 우리 구분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거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볼까요? 한 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한 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다. 횡단적으로.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능해도 이게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건물.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건물인데 이렇게 나눠져서 요것만을 위해서 여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냥 이거는 뭐야,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취득한 건물 이렇게 해야,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예. 자, 그 다음 문제 4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문제 2번.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2번. 한 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앞에 문제에서 살펴본 지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지문들이, 자, 이건 보니까 교재 보니까 2017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제는 2017년도, 이거는 법무사에서 나왔었고, 법무사 시험에서, 이거는 능력검정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바로 갈게요.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히 하여야 하고, 반드시 그 도면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 이런 것들은 명백히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반드시 도면을 모든 지상권 설정에 있어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 물건 전부에 대한 지상권, 그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상권 설정한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면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설정은. 근데 이 지문처럼 반드시 도면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된다. 그럼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473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해설 한번 봅니다.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히 해야 한다. 뭐 여기까지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자,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설정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해야 된다. 결국은 구분지상권으로서 위아래 이렇게 할 때요. 토지 전부에 대한 게 아니고 일부에 대한 위아래 이렇게 들어가면 도면이 들어가야 되고, 전부에 대해서 할 때는 도면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 전기사업법 2조 2호의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을 받거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거 수용사용 재결 요구를 받았다.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재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그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미 돼 있다 이 얘기죠. 그럴 때 그 권리자 승낙을 받거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등을 서면을 첨부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이때 승낙을 받는 경우 승낙을 받지 않고 신청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전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원래 그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구분지상권을 얻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미 사건 여기 설정되어 있다 이거 얘기예요. 지금 등기가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희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승낙 없이 바로 권리 등기 신청을 한다. 자, 해설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해설 동그라미 4번.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자, 요런 게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결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공익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익을 희생해서라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 옳지 않은 것 4번 봅니다.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는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 변경 등기 하면 되는 겁니다. 지상권 등기를 구분지상권으로 바꿔야겠다. 바꾸는 거죠. 뭐 구분지상권을 또 일반적인 지상권으로 바꿔야겠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부기 등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기 등기 승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자, 지상권 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를 다시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거 가능하다. 부기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도시철도법. 철도, 도시철도, 뭐 지하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토지가 있고 그 밑으로 지하철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자체도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한도 내까지 소유권의 범위가 들어가고요.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는 건 내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정당하게 도시철도법에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나로부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구분지상권 같은 거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취득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문제를 봅니다. 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도시철도법, 도로법, 전기사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아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낙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앞에 문제, 앞에서 나왔던 문제 얘기처럼 승낙 없이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지역권에 관한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등기. 자, 지금까지 이제 지상권 얘기 봤죠? 지상권에서 이제 문제되는 건 이제 존속기간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얘기,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에 관한 얘기.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이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에 관해서 이제 봅니다. 지역권에서 이제 우리가 승역지, 요역지, 요거 좀 헷갈리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용어에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먼저 1번 문제 봅니다. 지역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역권 등기 1번. 지역권도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자를 기록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 권리자를 기록해야 된다. 원래 권리하면 권리자를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이 지역권은요,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으면 승역지는요, 요역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권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다가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권리자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못한다라는 것. 기록할 수가 없어요. 지역권에 있어서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지역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승역지의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액이 된다.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승역지의 시가 표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요역지가 편익을 제공받는 거야. 뭔가 편익을 제공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과세를 할 때 결국은 과세를 하려면 항상 필요한 게 뭐야? 과세할 때 세금 얼마 내라고 할 때 그 세금 얼마 내라고 세금 그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거 과표, 과세 표준, 과표.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 과표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게 커지면 세금이 커지는 거고, 이게 작으면 세금이 작아지는 거고. 마찬가지죠. 세율이 적으면 세금이 적은 거고, 이 세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적용하는 거, 과표. 이게 승역지 시가 표준액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요역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는 거. 과표.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지역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이 얘기죠. 2번에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는
할 때는 여기 지역권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권자를 기록한다. 앞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편익을 토지가 받는 거라고 해서 지역권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번. 지역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승역지의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액이 든다. 앞에 문제하고 같은 지문이죠. 결론적으로. 과세 표준은 뭐? 요역지의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지역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7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번. 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요역지하고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르다. 하필이면 서울로 치면 구 경계 두 개의 필지 토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요역지, 하나는 승역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역지 관할하는 등기소냐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냐 이 얘기죠. 승역지. 결국은 지역권은 여기에 설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여기에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1번 봅니다. 동일한 토지 위에 두 개 이상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일한 토지 위에 두 개 이상의 지역권 설정 등기. 왜냐하면 저 지역권도 뭐예요? 용용물권의 예외로서 어떻게 하나의 물건의 일부만의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각각의 성격이 다른 지역권 같은 거 얼마든지 한 필지 위에 등기가 될 수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에 가보시면 2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어디에 신청한다? 승역지. 승역지. 자, 그 다음에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요역지는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여야 돼. 전부. 일부가 아닌데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있고 여기가 도로야. 그럼 도로를 나오려면 이 토지는 이거 밟고 나와야 된다. 그럼 지역권을 여기다가 이렇게 통로 개설해가지고 지역권 설정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요역지, 승역지. 그럼 이 편익은 이 토지 일부만에 제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제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역지는 일부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될 수는 없어요. 이에 반해서 승역지는 뭐예요? 방금 요거 보는 것처럼 이 한 필지 일부만에 이 통로를 개설을 했잖아. 그래서 승역지에서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 되는데 요역지는 일부만을 위해서 이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4번에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그 신청은 동일한 신청서로 해야 된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한다. 그러면 신청서는 각각 별개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 각 소유자별로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3번 보실까요?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관할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틀린 지문. 자, 오늘은
용익권 중에 용익권 관계된 등기 중에 지역권 관계된 등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세권에 관한 등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